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장 시작 전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방송은 이번 주 국내 시장 전략 부분,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당분간의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였죠. 지난주 6월 FOMC가 끝나면서 이대로 FOMC가 모든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려사항 이런 부분들이 7월 말 혹은 특히 8월 중순에 있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말에 있을 FOMC로 이런 불확실성들이 넘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죠. 잠시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블라드 연은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내년에 이 연은 총재가 지금 현재는 투표권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투표권을 갖는 그런 연준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왕비둘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언론사라든지 증권사에서. 근데 이 블라드 연은 총재의 과거 이력을 보면요, 실제로 굉장히 변덕스러운 의견을 많이 보이는 그러한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매파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가도 시장에 따라서 또 쉽게 비둘기파로 왔다가 다시 매파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 시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인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경제 상황이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덜 우호적이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바뀔 인사예요. 그런 점에서 시장은 또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 할 겁니다. 부담은 좀 덜하고 오히려 이제 내일이죠. 내일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떻게 발언할 것이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실상 공화당에서 인준한 의장이죠. 그래서 약간 좀 원래는 매파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사여야 되는데 이 트럼프 정부에서 원체 약달러, 그 다음에 초저금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조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을 갖다가 이 의장, 연준 의장으로 앉혀놓은 케이스죠. 대표적인 그런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일단 연설, 발언을 갖다가 시장은 주목할 여지가 있겠죠. 여기다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하락한 이유가 세 가지였었어요. 세 가지였었는데 이런 블라드 총재의 어떤 발언과 함께 그 다음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대,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젊은 층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은 부담스러워했죠. 이것과 그리고 6월 미국 증시였어요. 미국 증시에서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바로 지난 6월 18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수급고임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니 특히 이제 3번에 해당되는 이 수급 불안 요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크게 하락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크게 섹터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경기 민감주로 알려져 있죠.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섹터와 그 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섹터, 그리고 이것과 함께 리오프닝 섹터 해가지고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최근까지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특히 유럽 증시는 이 경기 민감주에다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다면은 지난주 FOMC를 겪으면서 지난주 FOMC가 있기 전에 한 1, 2주 전부터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그죠? 채권 수익률이. 장기물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연준에서 말하는 거를 갖다 그대로 시장의 신뢰도를 보였다.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강세를 갖다가 이제 보여준 케이스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성장주가 또 계속 강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그 투자자들이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라는 식으로요. 자, 하지만 경기 민감주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고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목재 부분 있죠. 가장 핫했었죠. 목재 부분. 이 목재 부분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45% 이상 최고점 대비.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도 15%, 그 다음에 팔라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10%에서 25%씩 하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만큼 이게 달러 강세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정부의 어떠한 강력한 규제, 제재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겹쳐지고 나오면서 이게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원자재 시장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이 되면은 또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 시클리컬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재와 관련된 어떤 소재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비용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혜받는 섹터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비용이 급등세가 이제 이 급등세가 원자재 시장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비용과 그다음에 비용은 상승하고 그다음에 마진은 굉장히 하락하거나 압박을 받았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적당한 선에서 차익 실현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특히 경기 민감주로 포트가 완전히 다 몰빵이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좀 잘라서 성장주나 중소형주나 이쪽으로 좀 나눠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장이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각국의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접종자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가 확산되면 될수록 실무 경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멘텀 자체는 실물 경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하반기 들어서 다소 꺾일 수가 있겠죠. 즉 상반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장률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였어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도 성장률은 플러스를 유지하지만 예를 들어 5%로 꺾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모멘텀이 하강하는 거죠. 하강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경기 둔화라고 보기에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별로 잘만 좀 대응을 한다면은 아주 큰 뭐 그렇게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악재 부분이나 아니면 악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주는 게 낫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 주시고 좋은 것만 보이는 그런 섹터로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그런 섹터로 어느 정도 포트를 갖다가 나눠서 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차피 시장에서 가장 깝깝스러워하는 것은 피크 아웃이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실적에 대한 피크 아웃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차피 FED가 긴축 행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실질 금리 상승은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어떤 자산의 밸류에이션이죠. 고평가 부담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점은 사실은 어떤 장에서도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해서 저는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자, 물론 이 바이오 종목들이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속성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단발성인 그러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은 하반기 정도까지 쭉 이어놓고 봤을 때, 올해 12월까지 놓고 봤을 때는 바닥은 어느 정도 찍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아무거나 또 잡으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될 겁니다. 하반기 이벤트나 아니면 내년 이벤트를 보면서 그러면서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는 아예 0% 효과가 0%는 아니잖아요. 그죠? 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이 공급되는 한 기존과 같은, 지난해와 같은 그러한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 이런 부분들은 좀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서 대형주 중에서 선조종을 많이 받은 그러한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성장주 이런 것과 결국엔 잘 버무려지면서,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갖다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좀 담아놓는 전략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리오프닝이다 라고 하면은 뭐 많아요.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엔터주라든지, 개인적으로 미디어는 좀 아니라고, 좀 아직은 미디어는 좀 아닌 듯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요, 지금 당장을 봤을 때, 근데 그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그죠? 화장품 중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종목들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또한 뭐 이제 아직까지는 그나마 다른 뭐 의류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그런 섹터들이죠.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어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에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가장 성장주 스타일에 닮은 그러한 회사가 있어요.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건 이제 어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 서비스 이런 쪽에 속하잖아요. 말 그대로 하드웨어 쪽, 이런 쪽으로서는 엔비디아가 탑픽이죠. 이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굉장히 강하게 금요일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엔비디아라는 성장주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클라우드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 성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장에서는 좋게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어떤 앞으로의 이러한 어떤 그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금리 상승 우려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적 가시성이 좋은 그러한 섹터의 어떤 성장, 실적 성장, 보통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성장 스토리가 매우 좋은, 근데 그냥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이 딱 붙는 앞에, 기존에 제가 많이 했던 건 실적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성장 스토리였죠. 근데 이제는 실적 성장 스토리가 매우 우수한 그러한 종목들로 해서 접근을 당분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경기 민감주 중에서 또 원자재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덜 올랐지만 원자재 시장이
소강 상태로 보이면서 여기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비용 부분의 부담이 경감되는, 예,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한 하반기 때 점차 공급망이 이제 병목 현상이 풀린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가지고 IT 쪽에서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불리하기보다는 유리한 그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 애들이 많잖아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런 섹터별로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해서 공략을 한다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히 하반기는 또 대선 레이스가 나옵니다. 대선 레이스에서 정책 플러스 뭐죠? 공약,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게 산업별로만 접근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괜찮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예,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당하게 담아둔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플러스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이상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예, 장중에 또 괜찮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